신진 코로나 몰라요? 아니 그거 말고 그 코땡땡 그런 거 말고 에? 크라운이 4가지? 아니? 이게 다 뭐야? 야 이젠 뭐 양으로 승부 봅니까?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그랜저 K8 큰일 났습니다. 세계 최고라고 하는 토요타, 그 토요타 크라운이 국내에 상륙한다고 합니다. 일본 자동차 세계 최고라던데 이걸 어쩌나, 이렇게 걱정할 일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자부심을 느껴도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새로 나온 토요타 크라운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크라운 풀체인지 2023년 상반기에 출시되며 일부 딜러사는 벌써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있다. 아니 벌써? 사전 예약금이 이미 있는데 예약금이 무려 100만원입니다. 아니 뭐 사전 예약을 100만원씩, 계약도 아닌데 도대체 차를 얼마에 팔리는 거야? 자, 일단 신형 크라운을 보죠. 기존에는 크라운 하면 이렇게 생긴 차였잖아요. 요 차가 이렇게, 기존엔 세단이었던 것이 이제 크로스오버 스타일로 변경돼서 파격적인 외관을 갖췄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요. 일단 여러 기사들에서 토요타 크라운 국내 첫 상륙 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크라운은 국내 처음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토요타 크라운은 16세대죠. 무슨 차가 16세대가 나와? 토요타 크라운은 시간이 지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 끝나기 전에 다음 게 나오고, 다음 거 끝나기 전에 다음 게 나오고, 이렇게 오버랩이 돼요. 그래서 한 시기에 2개나 3개의 차가 팔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가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죠. 자, 일단 보죠. 1세대 크라운 이렇게 생긴 차입니다. 1955년에 나왔고요. 이건 2세대, 이건 3세대입니다. 3세대의 크라운, 이건 아마 아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왜냐면 신진 크라운이라고 해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조립해서 판 적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이 차, 신진이 토요타와 협업을 해서 이 코로나 크라운을 만들어 왔어요. 뭐 2세대 크라운부터 나왔고, 사실 신진 하면 GM의 선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코로나, 브리사 이런 차들은 꽤 있었어요. 물량이 꽤 됐기 때문에 나중에도 그게 꽤 남아 있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여기 보니까 5,000대라고 써있네. 이 5,000대나 만들어 팔았으니까 이렇게 고급차 크라운까지 생산할 수 있게 권한을 준 거겠죠. 자, 어쨌든 이게 지금 크라운 4세대, 이게 5세대, 6세대 이렇고, 7세대 이렇고, 8세대, 9세대 다다다다다 요렇게 생겼죠. 다다다다다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요게 다 각진 느낌이죠. 그런데 여기서 12세대가 되면서 조금 바뀝니다. 12세대, 13세대, 네, 이렇게 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죠. 굉장히 유선형이 되고 요즘의 자동차 같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때 당시에 고급차 브랜드였던 렉서스 GS하고 이걸 어느 정도 공유를 했어요. 렉서스 GS가 상당히 판매량이 저조했는데 그 GS의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쪽으로 이양했던 적이 있어요. GS를 단종해도 여기서 살아있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14세대가 되면서부터는 요건 조금 선 넘지, 요건 좀 선 넘어요. 사실 그때 당시 저도 기억나는데 리본이라고 해서 토요타가 리본 캠페인을 벌일 때였습니다. 뭐였냐면 토요타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급발진이란 말을 굉장히 강하게 각인시켜 놓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토요타를 운전하고 있던 미국의 한 경찰관이 고속도로에서 전화를 해요. 911에 전화해서 차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멈추지 않는다, 이거 어떡하냐 이런 상태로 그러다가 고속도로를 빠져나가서 사거리에서 차를 들이받게 되죠. 그래서 전 가족이 다 사망하는, 근데 그 전화통화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던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너무나 영상으로 충격이 심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토요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 조사 결과 토요타는 여기 카 매트가 페달을 눌렀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결말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면 가속 페달이 더 이상 작동되지 않게 하는 그런 장치를 전 차종에 장착하게 되죠. 토요타가 그때 엄청난 리콜을 하면서 공장을 중단했어요. 그때 당시 아키오 토요다 사장이 사장 취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대국민 사과도 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고개를 숙였던 그 시점으로부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토요타가 다시 살아났고, 이제는 그 전에 토요타랑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로운 토요타를 만들겠다 해서 그때 당시 벌였던 게 리본 캠페인이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리본 그림을 이렇게 약간 아재 개그 같기도 한 그런 토요타 캠페인이 있었는데, 그때 토요타 광고를 보면 약간 산으로 갑니다. 도라에몽 캠페인, 요건 조금 선 넘지 싶어요. 여기 또 장르노가 또 나오는데요. 이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나간달까? 약간 그때 막장 분위기 같은 게 난달까? 그러면서 아주 희한한 차를 내놓습니다. 차는 또 핑크색이에요. 이게 무슨, 게다가 이 차 론칭할 때 건담하고 같이 콜라보로 론칭을 했어요. 제정신인가 하는 느낌이 들긴 했는데, 그때 당시 굉장히 토요타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충격요법을 딱 주면서 차가 그래도 꽤 잘 팔려나간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타 크라운 하면 그때
그때 당시에 노인들이나 타는 차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했는데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이젠 젊은이들도 타는 차, 정말 신선한 자동차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충격 요법을 준 것 같죠. 자, 그것까지는 이해됐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나온 차 이제 16세대, 그래서 또 충격인 것 같아요. 요번 16세대는 전기차 시대에 뒤처져 있는 도요타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쇄신하고자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도요타가 갈라파고스에 갇혀있는 이런 일본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전기차와 맞짱을 떠서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자동차 메이커다, 깨어있는 기업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크라운에서 파격을 또 했습니다. 이제는 크라운이 한 대가 아니라 4대다 그리고 자동차가 아니라 브랜드다, 이렇게 바꿨어요. 일단 크라운이 브랜드화 됐다 이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크라운이 예전에는 그냥 세단 한 대였는데 이제는 크라운 마제스타도 있죠, 크라운 클루거도 있죠, 벨파이어도 있습니다. 택시용 컴포트도 크라운 컴포트라고 해요. 이런 것들은 뒤로 하고 지금 그럼 새로 나온 크라운, 이거는 또 어떠냐? 지금 나온 크라운이 4대입니다. 4대.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지금 국내에 나온다는 건 그냥 도요타 크라운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도요타 크라운 크로스오버가 나온다고 해야 맞습니다. 크라운이 나오는 4개 차종은 크로스오버, 외건, 세단, 고성능 모델, 스포트까지 4가지로 나온다고 하네요. 그 중에서 크로스오버는 어르신들이 좋아할 것 같지 않은데 이 세단은 지금 디자인이 어르신들도 좋아할 것 같거든요. 그랜저가 마음에 안 드신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랜저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자동차로 이 도요타 크라운 세단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세단은 출시가 조금 걸릴 것 같고요. 우선 우리나라에 나오는 건 이 크로스오버입니다. 디자인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앞은 이렇고 옆은 이렇고 뒤는 이렇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동영상도 나왔는데요. 동영상으로 봐도 괜찮나? 먼저 미국에 출시됐는데요. 미국은 조금 화려한 차를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의 반응을 보면요, 미국에서도 디자인이 너무 과해서 정신이 없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 이거라면 괜찮다 이런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크로스오버다 보니까 세단과 SUV의 중간 정도 되는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보통 크로스오버라고 하면 SUV에 가까운 크로스오버가 많은데 이 차는 세단에 가까운 크로스오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반적인 이런 디자인 말고도 투톤 디자인도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보닛 컬러를 지금 어두운 색, 검정색으로 보닛을 칠했는데 괜찮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뒤쪽도 마찬가지. 이걸 검정색으로, 뒤쪽 느낌은 약간 프리우스에서 봤던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미래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아직 저한테는 적응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괜찮나? 어쩐지 전기차가 떠오르는 디자인이긴 한데 실제로는 전기차는 전혀 아니고요. 전기차 버전이 나온다는 계획도 없습니다. 일단은 하이브리드만 나올 텐데 아무래도 전기차로 다들 떠들썩할 때 그때 하이브리드 시장, 그러니까 기존 가솔린 차를 원하는 사람에게 팔겠다, 그런 시장도 결코 한 번에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소비자들을 공략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면서 이 차의 실내라든지 파워트레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기존 소비자들을 그냥 유지하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보여져요. 물론 이게 계속 갈 수는 없겠죠. 결국에는 언젠간 전기차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내세우는 전략으로는 나쁘지 않은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예전 크라운 같으면 지금 고리타분하죠. 토요타 하면 실내가 약간 좀 늦게 발전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더 이상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을 사용하고 있고요.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기어 레버를 사용하고 있고요. 거의 어지간한 자동차 회사들은 이제 터치 디스플레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 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의 물리 버튼을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실내는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 같죠. 뭔가 빠르게 앞장서고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메이커들을 약간 뒷짐지고서 좀 비웃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도요타는 세상이 그렇게 빠르게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은 생각보다 느리게 변화된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옛날에 이런 그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옛날에 소니가 LCD 디스플레이를 적용하는 거 굉장히 늦었는데 그때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고, 사람들이 브라운관을 오랫동안 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일본 기업인데 현대기아나 그 외의 다른 메이커들은 사람들이 빠르게 변화될 것이다 에다 건 것 같고,
도요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에다 배팅한 것 같은데 어느 쪽이 이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첨단 기능을 넣는 데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전자식 기어 시프터 주변에 보면요, 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들어있고요, USB-C 충전 포트, 그리고 컵홀더 이렇게 배치돼 있고, 그리고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아주 독특하게 생겼네요. 그리고 운전자 얼굴을 인식해서 졸음운전을 하는지 이런 걸 판단하는 센서도 집어넣어 놨습니다. 열선 시트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통풍 시트도 옵션으로 들어간다고 하네요. 아니, 통풍 시트가 옵션? 잠깐, 아니 이게 지금 5천만 원이 넘는 차인데. 네, 그럼 토요타 크라운 이런 디자인과 이런 실내, 뒷좌석도 이렇게 생기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잘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국내 판매량을 놓고 보면요, 2018년에 토요타 판매는 16,000대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랬던 판매량이 2020년 들어와서는 갑자기 반의 반으로 떨어지죠. 6,100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왜냐하면 2020년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일본에서 우리나라 수입품에 대해서 고통을 가한다면서 스스로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이후 판매량이 그다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에 6,400대, 올해에는 5,800대, 거의 반토막 이상 줄어든 모양을 볼 수 있죠. 아무래도 그 불매운동의 영향이 아직도 여전히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토요타 크라운이 나옴으로 해서 이 토요타의 판매량 회복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랜저 K8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가격은 미국 기준 41,000달러, 그러니까 5,200만원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써있는데요. 미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싸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한 6천만원 한다는 얘기인가요? 비싼데? 어쨌든 이 신형 크라운은 렉서스 ES300H와 같은 텐가 K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텐가가 어때서? TNGA K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2.5리터 4기통 애킨슨 사이클 엔진이 들어가고요. 여기 eCVT라고 해서 실제로 이건 CVT하고는 좀 달라요. 하이브리드 모터와 변속기가 다 결합되어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전기 모터가 3개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배터리가 들어있고요. 그래서 합산 출력이 총 239마력을 낸다고 합니다.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7.6초. 뭐 준수한 편이네요. 복합 연비는 미국 EPA 기준으로 14.9km/L, 고속도로는 14.5. 이 덩치를 생각하면 꽤 괜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언급되진 않았는데요. 이 차는 전륜구동 모델입니다. 기존까지 크라운은 후륜구동 기반의 자동차, 굉장히 럭셔리한 자동차의 어떤 전형 같은 형태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형태에 띄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륜구동 모델이 됐고요. 말하자면 제네시스급이 아니라 그랜저급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차체 크기도 나왔는데요. 차체 크기는 4,928mm, 전장이 그렇고요. 전폭은 1,839mm, 전고는 1,539, 휠베이스는 2,850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랜저나 K8보다는 조금 작은 차예요. 그랜저는 전장이 5,035니까 10cm 넘게 길어요. 자동차에서 10cm면 상당히 긴 거죠. 전폭도 4cm 이상 더 넓습니다. 휠베이스도 4.5cm 더 길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랜저가 훨씬 더 큰 차인데요. 그런데 그랜저는 전고가 좀 납작한 이런 자동차인데 이 차는 크로스오버 차니까 차체가 8cm 정도 더 높은 차입니다. 승차감도 좋아졌다고 하고요. NVH도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네요. 근데 이게 자기 차 기준이잖아. 기존 크라운에 비해서 좋아졌다는 얘기고, 그랜저나 K8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떤지 이런 거 나중에 시승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형 크라운 다이내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된다는 얘기죠. 차선 유지 기능 있고요. 이탈 경고 있고요. 전방 충돌 방지라든지 사각지대 경고 이런 것들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뭐 여러 가지 기능에서도 우리나라 자동차 못지않은 그런 기능을 다 넣어놓은 게 아닌가, 그런 기대도 해보게 되네요. 게다가 이제 어르신들의 경우는 토요타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각별하시죠. 신뢰의 토요타라고 해서 이 막대한 신뢰감을 갖고 계신데 뭐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결합되고 나면 상당한 판매를 거둘 수 있겠죠? 그런가? 토요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연령대가 있으신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게 외관은 또 너무 젊어서 디자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토요타를 안 좋아하고 토요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디자인을 안 좋아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잘 팔릴 것인가 좀 걱정스럽네요. 네, 예전 같으면 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겠죠. 아니 토요타에서 지금 야심차게 준비한 최고급 세단,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 나온 세단 어떻게 되나
상당히 걱정됐는데 요즘은 도요타가 지금 신차를 내놔도 그러려니 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들 상당히 상품성이 좋아졌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든든하기도 하죠. 지금 그리고 도요타 크라운 요걸 봤을 때 이걸 6천만원 7천만원에 판다. 야, 이게 우리나라에서 될까? 미국 시장에선 아발론도 단종했는데 아발론하고 비슷한 수준의 차를 다시 한국에 가져온다. 지금 특별하다는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한때는 시대를 호령하던 도요타, 정말 전 세계가 벌벌 떨던 도요타였는데 도요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은 아쉬움, 그런 것도 느껴집니다. 물론 그럼에도 도요타는 명실상부 세계 최대 자동차 메이커니까요. 선입견 없이 어떤 부분을 잘하고 어떤 부분을 배워야 하는지 이런 것들 잘 살펴보고 우리도 더 나은 제품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서 정정당당히 경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